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 브리핑 불편한 진실. EPD의 픽. 땡땡이라 쓰고 땡땡이라고 읽는다. 흔히들 이런 얘기 많이들 하죠. 예를 들어 손흥민이라고 쓰고 에이스라고 읽는다. 시식용이라고 쓰고 식사용이라고 읽는다. 경불진에서는 박 PD라고 쓰고 미남이라고 읽는다. 아니면 아재 개그라고 읽는다. 이런 너무나 많잖아요. 재미있기 때문인지 재치 있기 때문인지 신문 제목에서도 자주 볼 수 있고요. 스포츠 중계도 그렇고요. 소설이나 영화, 그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자주 쓰이죠. 그런데 이 표현 들을 때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저만 그런가요? 저는 이런 말투가 너무나 불편하거든요. 네. 시력이 나쁘거나 난독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분명히 써져 있는 대로 읽으면 될 텐데 왜 써놓고 다르게 읽으라고 하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손흥민, 식사용, 미남 이렇게 직접 표현하면 헷갈리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찾아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 표현 원래 우리나라에 있던 표현이 아니래요. 다른 나라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그 나라가 어디일까요? 왠지 가까운 곳에 있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일본에서 유래됐다고 합니다. 일본어 배우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일본어의 문외한이라서 대충밖에 모르지만 아무튼 일본어에서는 한자를 기반으로 글자가 돼 있잖아요. 이거를 읽는 방법이 여러 가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인가 제가 일본 사람 만났었을 때 명함을 받을 때 일본인들이 꼭 요걸 해주더라고요. 요 한자가 이렇게 돼 있지만 발음은 요거예요. 발음을 꼭 알려주더라고요. 왜냐? 같은 한자인데 다르게 발음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글자들이 있다는 거죠. 네. 이런 이유로 일본 문학에는 이런 언어 유희가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A라고 쓰고 B라고 읽습니다. 그 이유는 이런 퀴즈 같은 게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니 일본어와 달리 우리나라는 특히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은 표음 문자 아닙니까? 그냥 나온 대로 읽으면 되잖아요. 일본어처럼 다르게 발음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굳이 A라고 쓰고 B라고 읽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써야 될까요? 갑자기 이 이야기를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어제 정부가요,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거든요. 내년 예산의 총 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18조 2천억 원이 증가한 656조 9천억 원. 지출 증가율은 2.8%밖에 안 돼요. 재정 통계가 정비된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낮은 수준. 물가 상승률보다도 낮잖아요.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해요. 재정 만능주의와 선거 매표 예산을 배격했다. 배격을 했대요. 이어 국채 발행으로 지출 규모를 늘리기보다 강도 높은 재정 정상화를 추진해 재정의 체질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대해 문화일보 등은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이 기승을 부릴 여유가 큰데도 건전재정으로 선회한 것은 대담한 도전이래요. 대담하대요. 그러면서 지난 5년간 난무했던 현금 살포가 끊어지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현금 살포? 금단 현상? 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적극 재정 요구가 커지는 현실에도 대비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23조 원대 지출 구조 조정을 단행하기로 했다. 전체 예산 사업 13,000여 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러면서 박수를 보내고 있더라고요. 한마디로 윤석열 정부가 표방한 건전재정 내년도 예산안 진짜 잘 땄다 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일보 그리고 많은 보수 언론들은 재정 만능주의, 선거 매표, 예산 배격 이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했잖아요. 여기에도 큰 기대를 나타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이게 박수 보낼 만한 내용일까요? 제가 그래서 어제 시간이 없지만 이 발표 너무 많아요. 보고서도 상당합니다. 근데 눈에 띄는 거 이거 다 살펴보기 힘들고요. 눈에 띄는 것만 좀 찾아봤거든요. 일단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 내년 국세 수입 이거를요. 정부가 367조 4천억 원으로 예상했대요. 아니 이게 뭔 눈에 띄는 거냐 하실 수 있는데요. 이 수치는요. 2022년보다 28조 6천억 원이 적습니다. 국세 수입이 내년에요. 28조 6천억 원이 더 적게 들어온다. 라고 정부가 예상했다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우리의 연봉이 내년에 더 깎인다. 이것과 똑같은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깎이느냐? 법인 세수가요. 2022년보다 24조 9천억 원이 줄고 종합부동산세도 2조 7천억 원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정부가 예상했대요. 한마디로 정부는 지금까지 상저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경제가 더 나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지만 우리 경제가 내년에도 반등하지 못하고 쪼그라들 것이다 라고 인정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만일 진짜 이 얘기가 정부의 예상이 맞다면 경제가 이렇게 침체할 것으로 보인다면 대부분의 국가, 진짜 근대 들어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어떻게 하나요?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경제를 살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기업들이 망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죠. 코로나 당시 경기 침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됐죠. 이 우려가 가중되자 미국은 물론 유럽, 일본 천문학적인 재정을 쏟아부었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게 코로나 때만일까요? 글로벌 금융위기, 유럽 재정위기 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 불난 집에 불을 끄고 있는데 소방차가 더 와야 완전 진화가 가능한데 돈 없어서 소방차가 없으니까 그냥 타게 냅두자. 이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박 PD 얘기처럼요. 내년 경제가 침체할 것이다. 자기들이 인정하고 예상하면서도 돈을 쓰지 않는 이유. 이게 너무나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정 만능주의의 배격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건 재정 불능주의, 돈 써봤자 소용없지 않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이건 정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고요. 즉 재정 만능주의 배격이라고 써놓고선 우리는요 이거를 무정부 상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재정 만능주의가 어디 있습니까? 언제 우리가 재정 써서 만능이 됐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내용도 있어요. 뭐냐면요. 경불진에서도 몇 차례 얘기 드린 바가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중 가장 많이 삭감되는 거. 그게 뭘까요? R&D잖아요. 맞습니다. R&D 예산. 이게요. 이 R&D 카르텔. 이 듣도 보도 못한 용어까지 거론하면서 이 칼질한 삭감폭이요. 어이구 이렇게 큰지 몰랐어요. 16.6%나 된다고 합니다. 특히나 다른 어느 쪽보다 정부 지원이 절실한 기초연구 예산. 이거는 기업이나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하기 힘들잖아요. 정부의 지원이 절실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 예산을 2조 4천억 원으로 올해보다 2천억 원이나 깎아버렸어요. 감소폭이 무려 6.2%. 뿐만 아니라 정부 출연 연구기관, 출연연이라고 하죠. 여기 예산도 2조 1천억 원. 2조 1천억 원으로 잡아서요. 올해보다 3천억 원이나 깎았습니다. 10.8% 깎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곧 나로도 써야 되고 뭐 여러 가지 할 일들이 많은데 지금 항우연 등 출연연 패닉 상태라고 합니다. 내년에 이거 뭐 가지고 쏘냐. 지금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네. 예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우리나라에서 R&D 예산이 줄었을 때가 있었을까요? 국가 미래 경쟁력 확보와 이게 밀접할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IMF 외환 위기 요것도 이 안에 껴있죠. 이 시기조차도 R&D 예산이 줄어들 때는 없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한때 감소한 때가 있긴 해요. 근데 그게 언제냐? 1992년. 그러니까 32년 만에 지금 R&D 예산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난해 윤석열 정부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올해 그러니까 2003년 R&D 예산을 31조 1천억 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러면서 아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초격차 핵심 기술과 미래 성장 동력 육성을 위해 정부 R&D 투자가 드디어 30조 원을 돌파했다. 자화자찬을 이렇게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180도, 이게 360도, 540도, 이거 다 바꿔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또 있어요. 정부가 이 R&D 예산 관련해가지고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국내 연구진 중심의 폐쇄적인 연구 체계 극복을 위해 외국 우수기관의 정부 R&D 직접 참여를 확대하겠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게 뭔 얘기일까요? 우리 예산 가지고 외국에서 R&D 하는데 돈 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가뜩이나 줄어서 R&D 예산 지금 부족하다고 하는데 해외 연구기관에 이 줄어든 예산마저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거예요. 또 있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얘기했잖아요. 선거 매표 예산 100억이다. 뭐 정부도 이걸 강조했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앞서 얘기 드린 것처럼 R&D 예산은 대폭 줄었지만 늘어난 사업도 있더라고요. 도대체 어디서 늘어났냐 봤더니 노인, 청년, 취약계층, 저출산 지원 사업. 특히 대표적인 게 정부가 이렇게 예상하고 있대요. 내년 노인 인구 1000만 시대 진입. 이걸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런 예산 쓰지 말라고 그렇게 난리를 쳤던 노인 일자리 이거를 대폭 늘린대요. 103만 개로요. 이게 역대 최대 수치입니다. 일자리 수당, 노인 일자리 수당도요. 6년 만에 7%를 또 올려주겠대요. 그래서 이 관련 예산 32%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취약계층에 지급되는 생계급여 이것도 13.2% 이렇게 올린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올해 태어난 신생아 출산 가구가 2년 내 주거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소득 요건을 연 7천만 원에서 1억 3천만 원으로 완화해 준대요. 그리고 시중보다 싼 금리를 적용받도록 우리 세금을 쓰겠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병 월급 이거 가지고도 이 취임 초부터 말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발표했어요. 병장 기준으로 30만 원 오른 165만 원을 내년부터 지급하겠대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 올해 10% 넘게 줄였던 SOC 투자 예산 내년에는 5% 정도 늘린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늘어나는 거 예산에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 그쵸. 이런 게 재정 만능주의입니다. 돈 쓰는 곳에 표가 있다. 이런 계산 아닙니까? 그렇죠. 물론 이런 예산 다 필요 없다라고 드리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다 표와 관련 있잖아요. 그런데 정부는 나서서 매표 예산 100억이다. 대놓고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 이것도 우리가 매표 예산 100억이라고 쓴 것을 그냥 포퓰리즘이라고 알아서 읽으려는 건가요? 더 심각한 것은 건전재정을 그렇게 강조했잖아요. 그런데 건전재정이라면 쓰지 않을 돈을 안 써야지 정상이겠죠. 그런데도 쓰지 않아도 될 돈을 펑펑 쓰겠다라고 현 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이 도대체 뭘까? 궁금하실 텐데요. 요거 혹시 아셨나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라 어민들에게 지원을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이 금융지원, 수산물 소비 쿠폰 이 관련 예산으로 잡은 게 내년도 7,380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7,380억 원. 그런데 이 예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우리 정부가 적극 반대해서 막았다면 쓰지 않아도 되는 예산 아닌가요? 그렇죠. 아니, 그리고 안전하다면서요. 그런데 지원을 왜 하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7,380억 원은요. 일본 정부가 일본 어민들 돕기 위해서 쓰겠다는 8천억 원이랑 거의 액수가 비슷해요. 이렇게 많은 돈을 우리가 쓰지 않아도 되는데 써야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아니 뜬금없이 우크라이나 관련 예산도 어제 발표를 했어요. 올해 629억 원이었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이거를 5,200억 원으로 늘리겠다는 거예요. 증가폭이 무려 8배에 달합니다.
우리의 미래인 R&D 예산은 대폭 삭감하더니 그걸 우크라이나 지원하는 데 쓴다고 합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예, 참 인류애가 가득한 정부예요. 그럼 정부가 그렇게 강조했던 건전재정, 이거 달성 가능할까요?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보면 총 수입이 올해보다 13조 6천억 원 감소한 612조 1천억 원, 그리고 총 지출은 18조 2천억 원이 증가한 656조 9천억 원. 따라서 재정 적자, 이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요, 92조 원에 달해요. 그래서 GDP 대비 비중이 3.9%. 근데 현 정부는요, 재정 준칙을 만들어서 돈 펑펑 쓴 거 막혔다. 그러면서 내세웠던 기준이 3%였거든요. 근데 내년에 3.9%. 이게 말이 됩니까? 정부가 그토록 강조하던 재정 건전성, 이것도 미달된다는 거예요. 확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라 국간이 비었다고 그렇게 난리치더니 내년도 국가 채무 줄어드는 게 아니라요, 62조 원 가까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대요. 그래서 1196조 2천억 원으로 예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GDP 대비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51%나 됩니다. 네. 근데 이 국가 부채, 국가 채무, 올해는 GDP 대비 50.4%거든요. 근데 내년에는 51%. 아니, 건전재정 한다면서 오히려 0.6%포인트가 높아져요. 그리고 나라 국간 축낸다고 그렇게 비난했던 문재인 정부 시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이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 조사해 봤더니 36%, 35.9%, 37.6%, 43.6%, 46.7%. 이것과 비교해도 많이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이 43.6%, 46.7%는 코로나 위기 때문에 이게 높아진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코로나 위기도 없는 현재 이게 벌써 50%를 훌쩍 넘고 51%에 육박한다니. 이것도 건전재정이라고 정부는 썼지만 우리는 재정 파탄이다, 이렇게 읽어야 되는 걸까요? 예. 이 국민 혈세가 다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상민 나라살림 연구소 수석 전문위원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재정에 관련해서 가장 나쁜 거, 그게 뭐냐? 정부의 거짓말이다. 이렇게 딱 꼬집어서 얘기합니다. 건전재정을 한다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거액의 감세를 하고 이 법인세 깎아준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종부세 깎아준 거. 그러면서 재정 건전성에 해를 끼치고 있는 행위가 우리 경제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따라서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예산안뿐만 아니에요. 앞으로도 현 정부의 발표는 우리가 현 정부가 이렇게 땡땡이라고 썼지만 우리가 알아서 땡땡이라고 읽어야 하는 게 아닌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 자칫 정부의 발표만 믿었다가는 뒤통수 맞을 수도 있거든요. 정부는 건전재정 한다고 했는데 지금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이런 고통까지 받아야 되나요? 써진 대로 읽지 못하고 이 반대로 우리가 또 해석을 해야 됩니까? 이 1번 식인 땡땡이라고 쓰고 땡땡이라고 읽는다, 이 표현이 제발 좀 사라지고요. 우리 말 좋잖아요. 직설적이고 명확하게 얘기하는 우리식 표현을 우리 정부에서도 쓰는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그럼 대책이 뭐냐? 내년 총선 때 투표 제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경불진 완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트 투척, 댓글 남기기, 링크 공유, 계좌 후원 등 경불진 두 PD에게 힘을 보태주세요. 더 좋은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